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장의 네 번째 파트, 즉 신뢰성 시험과 추정에서 고장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수명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고장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신뢰성을 추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트 4는 이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두 번, 뭐 많으면 세 번 정도에 나눠서 영상할 건데 내용을 좀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고 해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영상은 조금 짧게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규 분포를 따르는 수명 자료가 있을 때 전수 자료인 경우에 모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정규 분포는 모수가 두 개죠. 평균 그리고 분산 또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그 모수라고도 하고요. 또 뮤 그리고 시그마를 이제 모수로 보기도 합니다. 표준 편차. 자, 수명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죠. 모수가 두 개입니다. 따라서 고장 자료가 T1, T2, T3, Tn 그리고 이것이 완전 자료 또는 전수 자료 즉 n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전부 다 고장이 났어요. 고장 시간이 다 관측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결국 수명의 표본이죠. 수명 자료들이죠. 수명의 표본이 나온 것이죠. 샘플이 나온 것이죠. 수명의 표본 크기 n인 수명의 표본이 나왔을 때 자, 평균 수명 어떻게 추정하죠? 당연히 표본의 평균, 즉 뭐 t 바로 쓰면 되겠죠? n분의 시그마 ti 모든 고장 자료 수명의 표본값을 더해서 나누기 표본의 크기로 해주면 돼요. 이게 표본 평균이라고 말하고요. 엑셀에서는 average라는 함수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명의 분산 또는 수명 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값은 모분포의 분산, 그 모분산을 추정하는 가장 좋은 것은 표본 분산이죠. 흔히 S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즉 표본들의 편차 제곱의 합이죠. 편차 제곱의 합을 표본의 크기 빼기 1, n-1로 나누어 준 것이 표본 분산입니다. 부르긴 표본 분산, 엑셀에서는 var.s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 여기서 보면은 n-1분의 시그마 ti-t바 제곱은요. 조금 약간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 n 시그마 ti n은 표본의 크기죠. 이것은 제곱의 합이고요. 제곱의 합에다가 표본의 크기 곱하고 얘는 뭐죠? 합의 제곱입니다. 합의 제곱. 즉 제곱의 합 곱하기 n, 제곱의 합 곱하기 n 빼기 합의 제곱을 나누기 n-1 곱한 것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것이 분산의 추정 가장 좋은 추정량인 표본 분산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그냥 수명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어떻게 추정하냐? 쉬워요. 그냥 S 제곱에다가 루트 양의 제곱근 씌워서 보통 S라고 씁니다. 루트 n-1분의 시그마 ti-t바 제곱. 이것은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죠. 엑셀에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s 이걸 사용하면 돼요. 따라서 이 복잡하게 생긴 공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막 계산을 막 불편하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는 뭐 엑셀 함수, 뭐 에버리지라든가 베리언스 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엑셀 함수를 써서 하면 되겠죠. 예. 예제를 보죠. 우리 3.2절의 5번을 약간 수정해서 보면 고장 시간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전자기기가 있다. 고장 날 때까지 관측값이 30, 45, 60 쭉 해서 1510시간 나왔어요. 특별히 여기서 중도 절단되었다는 얘기는 없죠. 뭐 몇 개, 뭐 몇 시간 동안 했다. 뭐 7개까지 고장 날 때까지 했었는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샘플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전수 자료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두 몇 개냐면 12개예요. 근데 15개를 했는데 이와 같은 고장 자료를 얻었다. 그러면 3개가 절단된 거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게 다란 뜻이죠. 따라서 전수 자료는 거이고 이때 이 평균 수명,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수명의 평균값 어떻게 추정하냐? 표본 평균 하면 되죠. 30에서 1510까지 전부 다 더해서 나누기 12 해주면 거의 한 500 가까이 496.2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균 수명에 대한 이건 점추정이죠.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 수명의 점추정 그리고 완전 자료일 때 물론 완전 자료일 때는 꼭 정규 분포가 아니라 지수 분포이어도 평균 수명은 이렇게 해요. 평균 수명은요 전수 자료이기만 하면 완전 자료이기만 하면은 뭐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뭐든지 간에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은 그 모집단의 분포가 뭐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정규 분포일 때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정규 분포일 때 구하는 방법은 요 좀 이따 이것부터 설명합시다. 수명의 표준 편차 추정하는 것. 수명의 표준 편차 추정하는 것은 뭐 분산. 이게 분산이죠. 표본 분산. 표본 분산 루트 씌워서 표본 표준 편차 계산하면 돼서 대략 500 정도. 평균 수명하고 수명의 표준 편차가 대략 좀 비슷한 걸로 봐서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정규 분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같을 수도 있죠. 물론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수명이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왜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정규 분포인데 지금 이게 전부 양수인 거잖아요. 양수인데 뮤 빼기 시그마 어떤 확률 변수가 뮤 빼기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것이 거의 이게 지금 거의 0이잖아요. 0에 가깝잖아요. 거의 1에 나와야 되죠. 1과 가까운데 이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정규 분포에서는 이것이 1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평균이 496인데 표준 편차가 499면은 실제로 평균 빼기 표준 편차의 확률을 구하면 뭐 한 0.6 얼마 될 거예요. 0.6 얼마 정도, 0.7이 좀 안 될 텐데 정규 분포인데 실제 자료는 수명 자료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 한 0.7 정도 된다는 것은 좀 약간은 가정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의 자료라면은 이것이 맞는 이 정도의 자료라면 정규 분포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뭐 억지로 제가 가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정규 확률제 그래프 딱 그 점을 찍어 보면요,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감으로만 이렇게 하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억지로 하면 평균 수명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 있죠. 95%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이걸 다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평균값에 대한 95% 신뢰 구간 뭐 있죠? x바 표본 평균 x바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1.96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95% 신뢰 구간이죠. 언제? 시그마 알 때. 시그마 모르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t 값을 쓰죠. t값 자유도 n-1인 t값 쓰고요. 상위 2.5%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하죠. 1.96보다 조금 더 큰 t값 곱하기 s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쓰는 것이 95% 신뢰 구간입니다. 결국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정하에서 요 시그마 모르잖아요. 시그마 모를 때는 s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s를 구해야 되는 거죠. 수명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값 s 이게 대략 500이고 평균 수명 496.25. 그래서 해보면 자 그러면 그 t값은 얼마냐? t값은 자료가 12개니까 자유도는 그보다 하나 작은 자유도 11인 t분포에서 상위 2.5% 자유도 t분포 자유도 11에서 상위 2.5%된 0.025가 되는 이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하위로 하면 97.5%죠. 하위 97.5% 자유도 11 t분포에 t값 구할 때 t점 인버스 해주면 돼요. 해보면 1.96보다는 조금 더 큰 2.20이 나옵니다. 따라서 100분위수가 2.20이니까 95% 신뢰 구하는 평균 수명에 대해서 496.25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2분의 약 499.99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78.714, 813.786이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수 자료인데 구간 고장 자료일 때 정규분포 수명을 따르는 그 고장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구간 고장 자료가 나왔을 때 전수 자료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명의 분포, 정규분포, 고장 자료가 전수 자료이긴 한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구간별로 잘라서. 물론 이제 구간이 보통은 좀 촘촘할 거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구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의 수명이 뭐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봐요. 뭐 평균 뭐 75의 표준 편차 뭐 한 20인 표준 편차 한 15 정도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수명 자료는 보통 어떻게 하면 나오겠습니까? 뭐 이 사람은 뭐 72세에 죽었다, 뭐 92세에 죽었다, 85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은 사람들의 수명 자료도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사실은 구간 자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겠죠? 사람의 수명 자료를 어떤 사람 72세, 78세에 사망하고 86세, 92세, 좀 빨리 사망하는 경우 68세, 이런 경우 있죠. 99세,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것이 사망하는 자료인데 이것이 사람의 수명이 원래는 실수값이어야 되잖아요. 실수값이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정수로만 나온다는 것은 구간 자료입니다. 이 사람은 68세라는 것은 68에서 69 사이에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68세라고 하지.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23살이라고 해보세요. 정확히 나이가 23살 아닙니다. 23에서 24 사이에 있을 겁니다. 날짜 다 계산하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수명 늘고 있어. 나이는 늘고 있어. 사실은 구간 자료예요. 사람의 수명 자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런데 이 구간 자료는요. 촘촘해야 의미가 있죠. 촘촘해야 되죠. 원래 그러니까 최대한 촘촘하게 할수록 원래 자료에 가깝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비교 사람들이 억셉터블 하죠. 받아들일만 한데 60대 사망한 게 70대 80대 90대 2명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구간 자료긴 합니다. 사람의 그 수명을 샘플을 구해가지고 샘플 값을 계산해 봤더니 조사했더니 60대, 70대, 70대, 80대, 90대, 90대 역시 구간 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평균 수명을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게 좀 더 좋죠. 그러니까 이제 구간 자료가 나올 때는 보통은 이제 촘촘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어느 정도는 촘촘하게 하도록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촘촘하지 않은 건 쓸모가 없죠. 그래서 고장 자료가 전수 자료이면서 구간 자료일 때 어떻게 하느냐? 현실은 구간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좀 지울게요. 고장 체크하는 시간이 T1, T2, T3, TM에서 했다. 이것은 모든 정수 1, 2, 3, 4에서 100까지 다 조사한 거죠. 1에서 사망했느냐, 2에서 사망했느냐, 3에서 사망했느냐. 즉 각각의 그 사람의 고장 체크 시간을 그러니까 수명 체크를 매년 한 것이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명이 다 했나 안 했나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판단해서 매년 조사한 거라고 보면 되죠. 1년에 한 번씩. 고장 체크 시간이 T1, T2, T3, TM 이렇게 있으면 구간 고장 개수가 T1일 때 사실은 0에서 T1이죠. 0에서 T1 사이에 R1개가 고장나고 제품이에요. T1에서 T2일 때 R2개 고장나고 T2에서 T3에서 R3개 TM 빼기 1에서 TM 사이에 RM개가 고장이 난 거죠. 그 전체 고장 난 것이 R개다 라고 하면 전수자료예요. 각 TI에서 RI개가 고장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R1은 사실은 0에서 T1 사이에 고장난 것인데 그냥 T1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해도 괜찮죠. 나이 같으면은 구간이 촘촘하면 그 괜찮아요. 그죠? 구간이 촘촘하면 사실 뭐 이 R1개가 T1개에서 고장나고 R2개가 전부 T2에서 고장나고 R3는 T3에서 고장났다고 하는 건데 괜찮습니다. 혹은 뭐 R1개가 0에서 고장나고 R2개가 T1에서 고장나고 R3개가 T2에서 고장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T1, T2, T3가 촘촘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TI가 RI개, 그러니까 TI에서 RI개가 전부 다 같이 동시에 고장난 것으로 간주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 그러면 약간 평균 수는 조금 커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커지게 나오겠지. 그죠? 조금 커지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RI에 고장난 것이 전부 T1은 아니고 0에서 T1 사이니까. 그 R2가 고장난 것이 T1과 T2 사이지 정확히 모두 다 T2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 평균보다 조금 더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촘촘하면. 그래서 그 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구간이 촘촘하지 않아서 큰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럼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구간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아까처럼 60대, 70대, 뭐 80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60대를 안 하고 65 대표로 65세 뭐 30명 사망했다. 70대가 아니라 75세 이렇게 가운데로 85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통계학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제 구간의 그 구간 자료일 때는 구간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해서 그 대표값의 자료가 R1개, R2개, R3개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구간이 좀 폭이 넓으면 그렇게 하고 구간 자료에서 폭이 좁을 때는 각각의 그 TI에서 RI개가 고장난 것을 간주해도 별로 틀리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 μ에 대한 추정값은 모든 자료의 합 TI 곱하기 RI를 다 더하면 자료의 합이겠죠. 나누기 R 수명 분산은
전체 자료의 개수에다가 이게 뭐죠?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의 합. 모든 것을 제곱에 다 더해. 그러니까 T1 그러면 T1에서 R1개가 나오니까 이 제곱의 합은 T1 제곱이죠. T1 제곱 곱하기 이게 제곱의 합이고 곱하기 R1 해야 모든 제곱의 합이고요. T2에서 R2개 고장났으니까 그 고장난 것들의 제곱의 합은 전부 T2 제곱이 몇 개 있습니까? R2개 있죠. 이렇게 해서 더하는 것이 TI 제곱 RI를 다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합의 제곱이죠. 모든 것은 합의 제곱. 합의 제곱 빼서 나누기 R-1로 해주면 됩니다. 전수 자료니까 R이 표본의 크기죠. 표본 개수 또는 표본 크기. 수명의 표준 편차는 루트 S 제곱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은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뮤를 이렇게 추정하고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추정하고 시그마를 이렇게 추정하라는 것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작동하는 즉 유효한 것입니다. 모분포가 정규 분포 아니어도 사용 가능해요. 이 공식은. 그러니까 수명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따르든 간에 정규 분포든 아니든 간에 뮤를 추정하는 평균을 추정하는 가장 좋은 것은 표본 평균이고요. 분산을 추정하는 가장 좋은 것은 표본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 추정량은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이것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돼요. 점 추정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구간 추정은 다릅니다. 구간 추정은 정규 분포일 때, 정규 분포가 아닐 때, 그리고 뭐 시그마를 알 때, 모를 때, 이 결과가 다 다릅니다. 구간 추정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지난 섹션에서도 지수 분포일 때 구간 추정 보면 정규 분포에서 하는 구간 추정과 지수 분포에서 하는 구간 추정은 사뭇 다르게 생겼죠. 굉장히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수명 자료에서 점 추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하면 된다 이거죠. 전수 자료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일 때 전수 자료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했던 것 전부 다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사용하기 어렵고 어떻게 뮤와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즉 중도 절단 자료가 있을 때 정시 중단 실험 또는 정수 중단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정규 분포를 알아내겠느냐?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중단 자료가 포함된 이 자료들을 어떻게 뮤하고 시그마를 추정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검증은 어떻게 하냐 해봤는데 정규 분포가 아닌 것 같은 아까 우리 했던 예제에서도 제가 정규 분포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몇 가지 이유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